대만이 드디어 한국을 추월했어. 8월 수출액 기준으로 대만 585억 달러, 한국 584억 달러, 단 1억 달러 차이로 말이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직접 소유하게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반도체 전쟁이 이제 정말 국가 대항전이 된 거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 오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파헤쳐 볼게.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보자. 대한민국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야. 8월 기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9.5%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 좋은 소식이지? 근데 잠깐 대만을 보면 상황이 달라져. 올해 상반기 대만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무려 63%나 증가했거든. 63%야. 우리가 29.5% 늘어서 좋아하고 있을 때 대만은 그 2배 이상 성장한 거야.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핵심은 AI 반도체야. 대만은 파운드리, 패키징, 설계까지 풀 밸류체인을 다 갖췄어. 한국은 메모리에 특화했지만 대만은 균형 잡힌 생태계를 구축한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반도체 특별법이야. 그런데 이 법안이 9개월째 국회를 못 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법안 내용은 뭘까? 세제 혜택부터 보자. 대기업은 투자액의 최대 20% 세액 공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현재 세액 공제 방식은 영업 적자 나면 혜택을 못 받거든. 그래서 경총에서는 아예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제안했어. 가장 큰 쟁점은 뭐냐? 바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야. 고소득 연구개발직을 주 52시간제에서 빼달라는 건데 이게 몇 달째 발목을 잡고 있어.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했을까? 2017년에 이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근로시간 예외로 적용했어. 우리가 아직도 논쟁하고 있을 때 대만은 8년 전에 이미 해결한 거야. 더 놀라운 건 2022년 가뭄 때 일이야.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했거든. 이게 바로 국가 의지야. 그럼 미국은 얼마나 적극적일까?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까지 했어. 뭔 얘기냐면 보조금과 지분을 맞바꾼 거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9,500마일 떨어진 대만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 삼성전자도 대미 투자에 대한 대가로 47억 달러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지분으로 환산하면 1.6%야. 이재용 회장 지분 1.65%와 맞먹는 수준이거든. 즉 미국은 돈 주고 지분 가져가는 전략이야. 반도체 패권을 아예 자기 손에 넣겠다는 거지. 그럼 한국의 현실은 정말 답답해. 작년 말부터 비상계엄, 탄핵, 대선 정국으로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야. 대만은 연평균 3.5% 성장 목표를 내걸고 국가 전략 산업을 밀어주는데 우리는 정치 싸움에 발목 잡혀 있어. 속도도 문제야. 대만은 2023년에 R&D 투자액 25% 세액 공제하는 반도체법을 시행했어. 우리는 올해 1월에야 15%에서 20%로 올리는 K-칩스법을 겨우 통과시켰고 최근에 희망적인 신호가 있긴 해.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패스트트랙 반도체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어. 미국 관세 폭탄 때문에 여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이재명 정부도 국정 5개년 계획에서 AI 혁신에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에 22조 원 등 총 54조 원 투입 계획을 발표했어. 반도체가 두 축 모두에 포함됐고. 자, 이제 정리해보자. 현 상황이 어떤지 알겠어? 대만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고 미국은 국가가 직접 반도체 회사 지분을 쥐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국회에서 법안 하나 못 통과시키고 있다고.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국들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어.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정말 한국 반도체 산업을 살릴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속도야. 정치적 논란은 뒤로 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한국이 이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댓글로 의견 남겨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